안녕하세요. 하얀 밤, 검은 낮, 스웨덴을 알려주는 여자들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요즘 더위도 무르익고 여름도 무르익는 7월입니다. 힘들고 지친 시기지만 우리 청취자님들 마음만은 시원하고 활기차게 지내시기를 희망하면서 오늘 저희 스와이어 스웨덴의 택배 관련 우편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태권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복글님. 날씨가 한참 더웠다가 요즘 또 시원해졌어요. 그쵸? 그쵸? 이렇게 여름이 끝나는 건 아니겠죠? 불안합니다. 여름이 끝날까봐. 끝나고 또 그 깜깜한 겨울이 흑야. 올까봐 불안합니다. 9월부터는 시작입니다. 준비하셔야 아이고, 돼요. 준비. 네. 스웨덴은 여름 옷을 입을 수 있는 시기가 얼마 되지 않아요. 한두 달 날씨가 아주 뭐 더운 30도 이상을 웃도는 날씨는 일주일 보기 힘들 거예요, 아마. 불안해요. 끝난 것 같아서. 불안하죠. 어쩔 수 없어요. 요즘을 즐기세요. 요즘 시기도 좀 그렇고, 온라인 배송 많이 하잖아요. 네. 태권님은 어떠세요? 마트로 직접 가세요? 아니면 온라인으로 장을 보세요? 저는 온라인으로 장을 보려고 몇 번 해봤는데, 결국에는 안 하더라고요. 못하고 직접 가게 되더라고요. 저는 온라인 장 많이 보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일장일단 있어요. 정말 간편하긴 한데, 이 야채 같은 거 있잖아요. 채소. 이런 것들은 오면 그 신선도가 확실히 떨어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감자가 왔는데, 감자 팩 하나 이렇게 열어보니까 거의 정말 두세 개 빼고는 다 썩은 게 왔어요. 아이고야. 그런 어려움이 좀 있고, 그래서 저도 가끔 또 오프라인 장도 보긴 하는데, 가면 또 신경 쓰이고 뭐 이래서 다시 또 온라인 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제 온라인 장을 보려고 시도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런 거예요. 그 저장식품들, 무거운 뭐 이렇게 음료수라든지 이런 거 위주로 하려고 장바구니에 가득 담았거든요. 담았는데 이게 집 근처에 이제 마트를 지정을 해서 배달을 받아야 되는데 저는 이제 한국 온라인 시스템을 많이 이용했던 사람이라서 바로 뭐 다음날 배달이 온다거나 좀 그래줘야 되는데 날짜가 뭐 일주일 후 요런 식으로 지정이 된다거나 그리고 또 이게 돈을 내래요, 배송비를. 장바구니에 아무리 많은 식품을 담아도 배송비는 따로 내야 되는 거죠. 아닌데? 어디서 장 보세요? 저는 여기 이카 거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스웨덴의 약간 이마트 같은 이카. 스웨덴의 그 슈퍼마켓 종류가 뭐 이카, 햄숍, 뭐 시티그로스, 뭐 등등 있어요. 네. 근데 저는 그 마템이라는 데서 보거든요. 네. 그리고 마따데시 뭐 이런 데서 보는데 집 앞까지 배달해주고요. 네. 그리고 어느 정도 이렇게 가격이 넘어서면 전부 공짜 배송이거든요. 저는 집 앞에까지 해주긴 하는데 기간도 일주일 정도 뒤로 잡아야 되고 그다음에 꼭 그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000원 정도예요. 11,000원, 12,000원 정도의 배송비를 내라고 하니 심장이 상하는 거죠. 내가 이거를 갖다가 그렇게 해야 되나 하면서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나가게 되더라고요. 저 진짜 몰랐어요. 저는 이카 그 슈퍼마켓이 그런 배송을 하고 있는 줄 진짜 몰랐네. 저는 다 공짜인 줄 알았어요. 또 오리엔탈 마켓에서 팀지라는 TEEMJI.se 요 온라인 마켓은 오리엔탈 장을 볼 수 있거든요. 동양장. 네. 그래서 저는 배추도 뭐 많이 주문하고 고구마, 김치, 두부 이런 거 다 주문할 수 있는데 여기도 가격이 온라인 배송이어서 그런지 좀 비싸요. 식품을 주문을 할 때 좀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보냉 패키지가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스웨덴은 그런 게 안 돼 있잖아요. 여기가 날씨가 그렇게 안 더워서 그런가. 스웨덴은 일회용품에 대한 어떤 규제가 굉장히 크고 그런 포장재가 우리나라처럼 발달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가 막히게 포장을 해주잖아요. 안에 비닐도 짱짱짱짱 싸매고 그다음에 아이스팩도 넣고 막 쫙 하는데 여기는 대부분이 깨지는 물건 같은 거 쌀 때 그 종이
종이를 좀 많이 쓰고, 맞아요. 그리고 배달을 시킬 때도 플라스틱 백 같은 거는 잘 안 쓰고, 그러니까 음. 보냉이라든지 아이스팩 같은 것도 거의 없어요. 그래요. 맞아요. 그 오리엔탈 마켓에서 제가 어묵하고 만두를 시켰어요. 네. 버섯이랑. 근데 요 세 가지만 말씀드려 보면 어묵하고 만두가 냉동 제품이었는데 전부 물기 하나 없이 바짝 마른 약간 드라이한 상태로 와 있더라고요. 그냥 그니까요. 비닐봉지에 이렇게 묶여져서. 그 그러니까요. 버섯 같은 경우 있죠. 우리가 네. 팽이버섯이라고 하나요? 근데 그 버섯도 해내꾸리하게 오긴 왔어요. 제가 이렇게 이 버섯이 원래 이렇게 돼 있었나? 왜냐면 우리가 살 때는 냉장 안에 짱짱하게 묶여진 상태로 와 있는데 전부 흐트러진 거예요. 이 버섯 자체가 알알이 다 흐트러지면서 상당히 드라이한 상태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포장, 냉동이라든지 신선식품에 대한 이 포장 자체가 아예 없다고 보셔야 되고, 근데 이 신선식품이 아주 그렇다고 또 못 먹을 만큼 그건 그렇죠. 그건 그렇긴 한데 예, 예. 어쨌든 한국처럼 그렇게 짱짱한 상태로 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네. 경험담 중에 하나가 한국에도 판매가 되고 있는 유산균 제품이 있어요. 근데 이 유산균은 생유산균이어서 한국에서도 주문을 하면 이렇게 네. 그 냉장으로 아이스백에 막 바로 다음 네. 날거든요. 근데 네. 여기에도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샀어요. 하면서 네네. 걱정을 한 거죠. 이 유산균은 차갑지 않으면 다 죽는데 과연 어떻게 배달이 될까라고 했는데 그냥 오더라고요. 그냥 와서 제가 이거 다 죽었겠다 싶었는데 얘를 제가 이제 배양을 한번 해봤거든요. 다행히 살아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다행이다. 이게 뭐 다 상하거나 이러지는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유산균 자체가 진짜 저온에서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태블릿 있잖아요. 알약으로 먹는 유산균도 이렇게 설명서 읽어보니까 25도 이하에 꼭 보관하라고 그렇죠. 그렇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지금 태코님 이 스웨덴의 택배 시스템의 어떤 특징들 우리가 알면 좋을 것들 한국과 다른 점들 좀 이런 거 얘기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스웨덴은 아직까지는 그런 택배 시스템이 많이 발달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쵸. 일단은 네.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그렇게 체계화되고 조직화돼서 뭐 3교대로 뭐 24시간 일하고 이러지를 못하니까 배송이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고, 그리고 일부 이제 스웨덴도 택배 회사들이 많이 이제 생기고 있잖아요. 요즘에 온라인도 그쵸. 하고 하니까 네. 생기고 네. 있는데 이 배송 회사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정직원보다는 약간 서브잡 같은 개념으로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배송 그 직원들이. 아르바이트처럼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잡을 끝나고 난 다음에 퇴근을 했을 때 본인들 뭐 네네. 집에 대리기사처럼 본인들 집에 가는 길이라든지 아니면 투잡을 뛰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스웨덴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를 하게 되면 집 앞까지 오는 그런 일반 배송 시간은 6시에서 밤 10시에 배송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기가 아까 우리 태권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요즘에 배달이 상당히 많이 생겼어요. 근데 저는 이제 아포티아다 레스라고 약국 온라인 마켓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거기서 저 자주 시키거든요. 그 배달 시스템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하는데 그 중에 프레모라는 배달 시스템이 있어요. 네. 요 프레모는 저 이거 정말 좋아하는데 새벽에 집 앞에 놓고 가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배달하는 사람을 만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아이디 카드도 뭐 필요 없고 그냥 뒷날 내가 그 현관문 열면 바로 거기에 그냥 그 패키지가 있는 거 그거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베스트라는 배달 서비스는 요거는 아이디 카드도 제출해야 되고 그 아까 우리 태권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간대도 뭐 10시 전까지 해서 이렇게 배송이 되더라고요. 종류가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쇼핑을 할 때 배송의 옵션이 굉장히 많아요, 스웨덴은. 방금 말씀하신 거를 조금 더 그 얘기를 해보면 사이트에 들어가서 지역 우편 번호를 입력을 하면 배송 가능한 옵션들이 딱 나와요. 그래서 어떤 오프라인 샵을 갖고 있는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무료로 할 수 있는 거는 그 샵으로 물건이 오는 거. 그래서 내가 가까운 집 근처 샵에 가서 물건을 픽업하는 거. 아포티아 같은 경우에도 내 근처 아포티아로 물건을 배송해주면 내가 그거를 찾으러 가겠다.
요런 거고 그런 이 것도 있더라고요. 예, 네. 그게 제일 빠르긴 하더라고요. 그 날짜가 뭐 다음 날도 되고 어허.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 있고 그다음 여기는 또 인스타박스라고 해서 그 물건 보관함 같은 것들이 곳곳에 있어요. 쇼핑몰, 대형 쇼핑몰 지하라든지 이런 데. 그래서 일대면 대면하지 않고 사물함 같은 데 넣어주면 사물함 번호하고 네. 비밀번호 같은 거를 내가 전달을 받아서 내가 편할 때 가서 그걸 또 픽업하는 거. 근데 인스타박스 같은 경우에는 사이트마다 가격을 내요. 어떤 사이트는 뭐 한 5만 원 이상 구매하거나 3만 원 이상 구매하면 무료이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네. 무료이기도 하지만 어떤 사이트에서는 이 사물함에 갖다 놓는 것도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00원 정도 배송비를 받아요. 네. 저 이거 처음 들어봤는데 그죠. 되게 신기하다. 홈 네. 딜리버리 서비스 같은 게 요즘에 많이 하는 에어미라든지 베스타라든지 프레모라든지 포스트노트 이런 것들이 음. 있는데 포스트노트는 우체국이죠. 우체국에 제가 네. 받으러 가면 무료. 하지만 우체국에서 그렇죠. 내 집에 갖다 주는 거는 돈을 또 내요. 그것도 한 어. 3,000원이라든지. 근데 이건 또 사이트마다 또 틀리긴 해요. 하지만 네네. 제가 봤을 때는 집으로 갖다 주는 거는 일단은 돈을 좀 낸다. 그리고 뭐 에어미라든지 일반 택배 회사들도 집으로 갖다 주는 네네. 것들은 대충 한 39크로나에서 69크로나 정도니까 5,000원에서 많으면 8,000원 정도까지 돈을 내는 걸로 알고 있고 무료 배송이 되는 게 200크로나 이상이면 무료 배송되는 사이트들이 많더라고요. 200크로나 나면 네네. 우리나라 돈 한 3만 원 정도겠죠? 3만 원 정도면 음. 무료 배송이 되는데 이 무료 배송이 우리는 딱 생각했을 때 집으로 무료 배송해줄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네. 서비스 포인트. 집 맞아요. 근처에 네네. 우체국처럼 약간 서비스 포인트가 있잖아요. 갖다 놓는 가게. 거기 가서 네네네. 내가 신분증 보여주고 물건을 들고 와야 되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는데, 신분증 네네. 반드시 가져가야 돼요. 예, 그쵸. 신분증 안 가져가서 저 다시 막 돌아오고 맞아요, 뭐 맞아요. 그랬던 경험이 있거든요. 예, 그쵸. 그래서 네. 그런 서비스 포인트가 와서 물건을 가져와야 되는 건데, 그게 저는 맨 처음에 왔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예를 들면 제가 프린티기 같은 걸 사잖아요? 그러면 네네. 그 서비스 포인트에 가서 들고 와야 되는데, 이게 박스에 들어있으면 부피도 커지고, 그렇죠. 예, 그래서 낑낑거리고 들고 오는 건데, 이걸 집으로 배달시키면, 뭐, 만 얼마를 더 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 참 불편하다. 그런 경험들이 많아요. 저도 처음 여기 왔을 때 이렇게 한국에서 소포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게 물건이 커서 이렇게 몇 킬로 이상 되면 제가 저희 집 가까운데 지정을 해놓잖아요. 이렇게 포스트 네. 포인트라고. 근데 거기가 아니고 되게 다른 지역, 솔라였던 것 같아요. 지역에 있는 어떤 커다란 이제 우편물을 보관해주는 네. 그런 데 가서 직접 자기가 이렇게 배달을 가지고 와야 돼요. 음, 근데 이 소포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게 물건이 크잖아요. 근데 네. 내가 솔라에서 뭐 제가 살던 곳이 그때 베르샤무라였는데 뭐 한 10분, 20분 정도 차 타고 가야 되는 거리예요. 아, 그러면 이게 택시도 뭐 잘 안 잡히고 우버 이용하면 되긴 하지만 어쨌든 그때 그런 시스템도 잘 몰랐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인 진짜 아는 사람들한테 부탁해서 소포 좀 이렇게 해줄 수 있겠냐고 부탁해서 갔는데 너무 미안하잖아요. 이게 소면이고 근데 소포는 또 빨리 가져와야 되고 뭐 이렇게 음식물들이 있으니까 그렇더라고요.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들 우체국에서 집까지 배달 안 해줘요. 맞아요. 거기가 그 책 같은 네. 것도 무료 배송하는데 사이트에서 시키잖아요. 그러면 그 네네. 여기 스웨덴은 집마다 이렇게 우편함을 넣어주는 그런 구멍 같은 게 하나씩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책 두께가 들어가지 않으면 우체국으로 제가 받으러 가야 돼요. 얇은 책은 거기다 넣어주고 두꺼운 책은 배달을 안 해주니까 제가 가지러 가야 되는 거. 아주 이게 그러니까. 예, 불편함이 좀 많아요. 우리나라는 막 거기 문 앞에 놓고 가세요 막 이러고 뭐 관리실에 맡겨주세요 하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죠. 최근에 그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옵션 중에 집 앞에 사람이 없으면 놓고 가. 그 대신 책임은 내가 아, 질게. 분실에 대한 책임은 아하. 내가 져. 라고 하는 체크박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해봤는데 편하긴 네. 해요. 그냥 집 앞에 놓고 네네. 가니까. 근데 그런 게 아직까지는 많이 활성화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정말 한창이긴 한 것 같아요. 요즘 이 온라인 그 시스템이
정말 각광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스웨덴도 조금 많이 변화하는 모습을 저도 좀 보긴 하거든요. 근데 맞아요. 요것도 하나 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스웨덴에서 이용하는 전자결제 시스템 있잖아요. 네, 이 페이하는 방법. 네. 이게 클라나. 클라나라고 해야 되나? 네, 요거 맞아요. 너무 편해요. 이게 우선 이렇게 먼저 주문하고 나중에 페이하는 시스템이긴 한데 정말 간편해요. 그 뱅크 아이디라는 게 있어요. 여기 스웨덴에는 그 공인인증서. 그 이용하시죠? 네네. 공인인증서 같은 거죠. 한국의 공인인증서 같은 건데 스웨덴에서 뱅크 아이디라고 하는데 요거 이용해서 클라나라는 전자결제 시스템하고 바로 연동되게 이렇게 음, 페이할 수 있게 해놨는데 뭐 클릭 몇 번이면 쏙쏙 음. 되니까 좋더라고요, 저는. 저는 이거를 처음 했었을 때 어떤 음, 실수를 했냐면, 일단 구매를 할 때 이 회사에 제가 디파짓을 넣는 거죠. 그 금액을 넣고, 제가 네, 물건을 받고 난 다음에 오케이를 보내면 이 회사가 제가 구매하는 샵에 돈을 지급을 하는 네네. 시스템인 거잖아요. 그래서 음, 중간에 돈을 킵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옥션처럼. 그렇게 하는 건데, 맞아요. 저는 이거를 못 모르고 그냥 했어요. 나중에 물건을 받았죠? 받았는데 네, 한참 있다가 여기서 무슨 메일이 오는 거죠. 봤더니 네네. 제가 물건을 받고 여기다 지급을 하라라는 그런 오케이 사인을 안 보낸 거예요. 어, 그래서 수수료가, 아우, 인터넷 뒤져가지고선 싼 거 산다고 골랐다가 수수료가 더 나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게도 되는구나. 저는 네. 그것도 몰랐는데 참 많은 여러 가지 참 다양한 경험을 네. 하셨군요. 네. 그래서 어, 수수료를 허벌나게 냈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 스웨덴의 택배 시스템이 솔직히 우리나라랑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정말 난처했던 경험도 많거든요. 음, 어, 저희가 이제 영국에 있다가 그 스웨덴으로 가니까 물품 자체가 이제 이사팀 자체가 도착을 안 했어요. 안 하니까 이제 뭐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네. 요것저것 많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또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시골 분이라 막 김치 같은 것도 네. 막 해서 스웨덴에 보내주셨는데 그거를 키로수가 이제 30kg가 넘어가다 보니 정말 난감했죠. 음, 집까지 배달 안 해주니까. 그래서 이거를 또 깨닫는데도 전 좀 시간이 걸렸어요. 배달 오겠지. 계속 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안 와. 집에서는 계속 연락 오잖아요. 네. 받았니? 집에 아직 안 와요. 그럼 뭐 이런 말, 김치 터지면 어떡하지? 그렇죠? 그렇죠. 너무 걱정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우편물 자체를 제가 역추적해서 가게 된 그런 경우였죠.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초반에 한국 분들이 스웨덴 오시면 정말 힘든 게 이 택배 배송이거든요. 그래서 음, 저도 그런 경험 있죠. 조그만한 그 원형 탁자 의자 4개를 주문을 했는데, 네. 주문 배송 시스템을 이제 체크를 해봤더니 뭐 집 안에까지 넣어주는 거는 얼마. 정확한 용어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집 보조라고 적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배달해 주는데 얼마. 뭐, 제가 가게로 가져가는 거는 무료. 막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번역기를 아무리 돌려봐도 명확하게 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 음, 내심, 이게 집 네네. 앞에 보도니까, 여기서는 제가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넣어서 갖고 오면 되겠다. 저는 그냥 집 1층 문 앞에 있는 네네. 고기 정도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체크를 해서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세상에, 세상에. 그게 아니라 큰 길가. 큰 어, 길가에 차가 주차도 안 하고 그냥 잠깐 세워 있는 상태에서 큰 길가에 대해서 이렇게 놓고 휘리릭 내려주고 갔죠. 가버리는 거죠. 아휴, 그래서 저는 그거를 진짜 너무 아휴, 암담했어요. 거기 그 의자 4개 이렇게 박스들이면 얼마나 크겠어요. 그거를 진짜 그러니까. 하염없이 그리고 쳐다보면서, 아니 예. 누구한테 도움을 받을 수도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빨리 그걸 치워야 되니까 그 길가에 그러니까요. 놓여져 있는 예, 거를. 길가에 그래서 제가 아, 택배 기사한테 내가 잘못한 것 같다. 이거 집에서 다시 넣어줄 수 있냐. 내가 돈 다시 네. 페이하겠다 했더니 자기 바쁘다고 정말 내려놓고 그냥 딱 그 길바닥에 내려놓고 그냥 훅 가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거기서 진짜 멘붕. 이 박스 엄청 크죠. 탁자에 의자 있으니까. 이걸 네. 바라보면서 보드가 이보드인가, 그 단어, 콤보드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콤보드란 어, 게 이런 거구나. 차가 휙 지나갈 수 있는 큰 길가를 그렇게 부르는구나. 그래서, 참. 와, 정말 난감하고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택배를 아무튼 받을 때도 조금 여러 가지 경험이 있었지만 또 택배를 보내는 것도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너무 힘들죠. 보내보셨나요? 저는 이제 어버이날 음, 때 그럴 때 이제 한국에 선물을 좀 보내긴 해요. 음, 근데 이것도 참 희한하대요. 그쵸. 아유, 몇 번을 갔는지. 그러니까 제가 물건을 그 한 10kg 정도? 10kg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자기, 여기가 포스트로드 우체국? 네, 우체국은 집 주변에 가까운 우체국도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저는 거기 가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음, 근데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음, 이게 무게에 따라서 가벼운 이제 우편물들 있잖아요. 뭐 편지라든가 아주 조그만 책 몇 킬로 안 넘는 거, 네, 뭐 1, 2kg, 2kg 넘어가면 안 됐었나? 4kg 넘어가면 안 됐었나?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어쨌든 저는 10kg 정도 됐었어요. 그래서 음, 여기서 취급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또 물어물어 갔죠. 음. 물어물어 가니까 이제 그 무게가 있는 우편물들 또 취급하는 우체국이 따로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이게 받는 것도 너무 어렵지만 보내는 것도 너무 어려워요. 저는 네, 한국에서는 이제 이런저런 택배 같은 거 개인적으로 보낼 네, 때 우체국보다는 그 편의점에 가가지고서 그런 네, 택배를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이렇게 네네. 포장해가지고서 박스 같은 데 넣어갖고 그 주변에 있는 편의점에 들고 가서 무게 재서 편의점에 놓고 오면 이제 택배 아저씨가 와서 싹싹 갖고 가고. 그래서 전 택배를 되게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한국에서. 근데 여기서는 택배를 어떻게 보내는지도 모르겠어요. 보니까 DHL이 있는 것 같은데 DHL 너무 네, 비싸잖아요. 여기 스웨덴의 우체국이라는 포스트노트를 제가 그나마 좀 많이 써봤는데 네. 포스트노트는 이게 무게에 따라서 배송되는 게 또 비싸요, 이게 우편물이. 좀 비싸요. 예, 좀 비싸긴 비싸고 한데, 추적을 네.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도 꽤 많이 나가고.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 스웨덴에서 택배 보내는 거, 우편물 보내는 거는 포스트노트라는 그 우체국밖에 이용을 못 해봤는데 여기는 택배 보내는 것도 이렇게 쉽지만은 않다. 근데 또 그리고 제 경험에 의하면 그 우편물 보냈을 때 여기 아까 저는 항상 그 넘버를 봤거든요. 추적. 예. 추적할 수, 추적 넘버를 봤는데, 네. 그렇게 해서 항상 이렇게 어디쯤 갔나 해서 넣어보잖아요. 엄청 느려요. 그 자리에 있다가 근데 어느 그 날 자리에, 갑자기 배송이 네, 됐다고 나오죠. 네, 그래서 음, 이게 한국으로 들어가서는 되게 빨리 또 이렇게 팍팍팍 그 시간이, 음, 근데 스웨덴 분들 느려요. 그쵸. 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빨리빨리 하는 그런 한국이 어마장장 진짜 많이 그렇죠. 발전한 것 같아요. 택배는 맞아요, 맞아요. 세계에서 최고여가지고. 음. 자, 오늘 저희들 이렇게 스웨덴의 택배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스웨덴의 택배 시스템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태권님하고 얘기하면서 저도 이렇게 많이 배우기도 한 것 같아요. 우리 청취자님들 재밌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하얀밤 검은낮 스웨덴을 알려준 여자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